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5mm 미만, 눈은 1cm 안팎이 더 내린 뒤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도로가 언 곳들이 많아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전주 영하 0.3도, 익산 영하 2.5도, 무주 영하 5.4도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완주 6도, 전주 5도, 진안 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입산 원료에 의존했던 전주 한지를 이제 전주에서 생산한 당나무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한지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이 시급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지를 만들기 위한 주재료인 당나무가 마당에 쌓여 있습니다. 2년여 전인 2017년 봄에 전주 외곽에 심은 것을 처음으로 수확한 겁니다. 올해 수확한 당나무 줄기는 20톤. 줄기를 찌고 껍질을 벗기는 당무지 작업을 하면 4톤가량의 흙피가 나옵니다. A4 크기의 전통 한지 48만 장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전주 지역이 토양이 당나무가 잘 자라는 토양이다 보니까 그런 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전부 손을 가꿔야 되니까. 90년대 이후부터 전주 한지는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안동과 원주 등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당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생산된 전주산 당나무는 이를 일부 대체하게 됩니다. 국내 한지 중 최고라는 전주 한지가 명성에 걸맞게 수입산이 아닌 전주산 당나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 당나무 정도 되면 좋은 한주, 전주 명의를 걸고 좋은 한지 만들어서 어디다 내놔도 좋은 한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전주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해 120톤의 당나무 흙피가 필요하지만 이번에 생산된 양은 4톤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전주시가 농가를 설득하고 생산과 수매 자금을 지원해서야 가능했습니다. 전주산 당나무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잘 길러내고 또 수매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한지 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전주 한지가 그 명성에 걸맞게 생산되고 산업화될 수 있도록 당나무 등 한지 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독성 물질이 검출된 비봉면 폐기물 매립장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완주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산 전체에 덮개를 씌우고 침출수 정화 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같은 고화토가 묻힌 것으로 드러난 봉동읍의 또 다른 매립장은 유해 성분 분석 결과 오염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용된 만큼 돌을 캔 뒤 폐기물 매립장이 된 완주 비봉면 폐석산. 하수찌꺼기로 만든 고화토 수십만 톤이 불법 매립됐고 오염수와 함께 독성 물질까지 나와 문제가 됐습니다. 관리 소홀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인 완주군은 일단 내년도 예산 48억 원을 들여 생태 복원에 나섭니다. 고화토가 빗물과 만나 침출수로 배출됐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산 전체에 덮개를 씌우기로 하고 설계를 이달 중으로 마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일일이 모아 인근 폐수처리 시설로 옮기고 있는 하루 70톤의 침출수는 매립장에 정화 시설을 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같은 고화토가 묻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완주 봉동읍의 폐기물 매립장은 성분 적정성을 검사한 결과 오염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허가 범위를 넘어 인근 공원 지역에도 고화토를 묻은 게 밝혀지면서 불법 매립 전량을 퍼내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최대 9만 톤의 고화토가 불법적으로 초과 매립된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초과된 양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추가적으로 너희들이 그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폐기물 매립 허가를 비롯한 완주군 행정 절차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는 내년 2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이죠. 경찰이 다음 달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이 강화됐지만 어젯밤 일제단속 현장에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시민 1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세게 보세요. 더 세게 불러야 돼. 0.075 면허 정지 수치 나왔어요. 단속 3시간 만에 면허 정지자가 나왔습니다. 집 앞이라며 잠깐 핸들을 잡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냥 동창들 모임 자리가 가지고 한번 운전 잠깐 해봐라 해가지고 이 앞에서 잠깐 한 거거든요. 잠깐 핸들 맡겼는데 걸린 거예요. 앞서 적발된 2명은 각각 0.03%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훈방 조치됐습니다. 0.020 훈방 조치 나오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20이라도 술을 드실 경우에 대리를 불러서 가세요.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4흘째 18일 하루 동안 도내에서 12명이 적발돼 9명이 면허 취소, 3명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8%와 0.089%로 제2윤창호법 시행 전이라면 면허 정지에 그쳤을 2명은 면허 취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다 보니까 대리기사가 좀 부족한지 대리기사를 부르고 그 오기 전에 참지를 못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전일 드셨던 숙취로 인해서 그 다음 날 단속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사이 45%가량의 음주 사고가 집중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불시에 단속하는 메뚜기 단속을 이어갑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세계적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준비하는 임실군이 2번째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 특화 마케팅과 산업화 전략을 제시해서 임실군만의 차별화된 테마파크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오수 의견 문화는 확실한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고 오수에는 이와 관련한 문화유산 현장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활용해 의견 문화 브랜드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영화와 게임 등 현대적인 가치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축제 등 이벤트 개발, 캐릭터를 활용한 의견 문화 인지도 확산 등을 제안했습니다. 의견 문화를 관련해서 스토리, 영화, 소설 다양한 것들로 활용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로 활용해 본다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계적인 반려견 복합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기획안도 제시됐습니다. 반려견 테마파크와 반려견 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오수 의견랜드가 문화와 수익, 공익 사업을 병행하는 방안입니다. 국제 도구쇼와 박람회 유치, 사료용품 개발 등을 통한 산업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주민의 참여에 중심을 뒀습니다. 테마파크의 핵심은 지속적인 컨텐츠의 개발입니다. 일단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오수 의견의 어떤 컨텐츠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지만은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컨텐츠의 개발만이 임실군은 차별화된 테마파크 조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의견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려동물 지원센터와 국민 여가 캠페인장, 반려동물 산업 특화 단지 등을 집적화하여 임실군은 이틀 연속 열린 학술 대회를 바탕으로 테마파크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한국마사회가 내륙 최대 말 전문 목장으로 조성한 장수 목장은 경주마 생산과 승용마 공급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새만금의 경마공원이 추진되면서 말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해발 400m가 넘는 남도기산 자락, 1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자리 잡은 장수 목장, 500마리의 말을 각각 수용할 수 있는 마방과 함께 경주마 양성을 위한 다양한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12년 전 조성한 곳으로 국내에 이 같은 경주마 육성 목장은 장수와 제주 2곳뿐입니다. 시설 자체가 주로부터 트레드밀장 모든 여건이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명마 생산을 위한 씨수말 교배 지원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모두 35억 원 규모의 혈통이 우수한 씨수말 4마리를 보유해 말 주인들이 암말을 데리고 오면 무료로 교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교배 타임을 잘 맞출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산하는 데 근거리 이루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8년 전부터는 승용마 지원 사업에도 뛰어들어
국내 말산업의 전축 기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새만금의 경마공원, 즉 레츠런파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제주에 있는 레츠런파크는 경마뿐만 아니라 가족과 연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주마 생산을 주도하는 장수 목장이 전북에 있고 경마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경제적인 가치 창출은 충분히 될 거고 이걸 지역에 있는 승마 산업하고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승마와 경마를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장수 목장에 이어 레츠런파크가 조성된다면 전라북도 말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 현장 스토리파는 말산업의 전촉 기지인 장수 목장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말산업의 기대와 미래를 담았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 신항에서 대하역에 이르는 47.6km 구간의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됐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1조 2,950억 원의 이 대형 사업은 오는 2021년에 설계를 시작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호남선, 전라선까지 연결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공항과 철도, 항만 등 삼각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새만금의 물동량 증가와 내부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 정부가 선정한 농촌 신활력 사업에 선정돼 각각 70억 원씩 모두 2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4개 시군은 이 예산으로 특화 산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원시는 마을계획단과 두레농장을 확대하고 순창군은 장수산업과 귀농인 소득 향상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고창군은 식품산업 명품 브랜드화에, 부안군은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에코 관광 산업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이달 중으로 스마트 도시 조성과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말까지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스마트시티 공모과제에 참여해 교통과 환경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